유하 반갑습니다. H드래곤 한상영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의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e스포츠의 스토브리그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이 스토브란 단어의 어는 여러 가지의 이런 열을 내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토브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구에서 유래된 말로 겨울이 비시즌인데요. 그때 스토브, 난로를 둘러싸고 팬들이 응원팀의 그런 선수 계약 또는 다음 시즌 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데서 생기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e스포츠의 스토브리그 시작은 언제냐? 11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5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브리그 진짜 눈앞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자, 먼저 각 팀 11월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이적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소위 말로 이번 연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을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다몬기아 팀의 유명한 선수들이 좀 보이죠. 캐니언, 쇼메이커, 베릴 선수, 칸 선수는 군대를 가고요. 정말 엄청난 카드들이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과연 다몬기아 팀이 이 선수들을 잡을 수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 코칭 대표에는 또 푸만두, RS 코치 등이 나오게 되네요. 근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말랑 선수 관련 소식인데요. 말랑 선수가 유럽 LEC 팀의 로그로 이적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다몬기아 팀이 좀 힘든 상황일 때 말랑 선수가 정글로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럼블 같은 챔피언으로 멋진 활약했던 기억도 나고요. 안타깝게도 롤드컵에는 참여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윤민석 기자님이 실제적으로 로그가 다몬기아에게 오퍼를 넣은 건 사실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말랑 선수가 2년간 KT와 다몬기아에서 풀 주전으로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LCK에서 큰 제한이 오지 않는다면은 로고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로고팀 같은 경우 LEC에서 롤드컵으로 첫 번째로 진출 확정 지어서 온 팀이고요. 충분히 말랑 선수가 주전 보장만 된다라면은, 그리고 높은 연봉을 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브 주전 경기 하기 좀 힘들잖아요. 주전 진짜 확보만 된다면은 유럽팀에서 뛰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가는 판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정료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팀이 어느 정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말랑 선수 같은 경우는 팀 배려 차원에서 또 이정료 없이 보내주게 된다면 그게 또 오히려 김근성 선수의 연봉으로 또 합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은 결과로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몬기아가 무조건 캐니언을 잡는다는 마인드가 될까요? 말랑 선수 이적도 꼭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자, 그리고 T1입니다. T1 같은 경우 이제 눈에 띄는 게 커즈 선수와 페이커 선수의 계약 만료인데요. 페이커 선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T1에서 진짜 그 T1맨이잖아요. 원클럽맨 팀인데 이적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추후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더스트 손석희 감독님이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머 2라운드 때부터 T1의 그 감독 대행으로서 팀을 좀 추스리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요. 롤드컵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본인의 요청이 있었고, 이제 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서로 감독하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이렇게 먼저 계약 종료하는 것은 이제 본인 생각으로 빨리 시장에 나와야지 좋은 팀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손석희 감독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그리고 젠지입니다. 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스칼 선수가 다른 클리드나 BDD, 룰러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계약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칼 선수는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종료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라스칼 선수 향후 형박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딘 주용달 감독이 계약을 종료를 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의 요청으로 이러한 상황이 이뤄졌는데요. 감독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성적만 봤을 때는 충분히 잘했다고 봤거든요. 롤드컵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고, 거기에서 패한 팀이 이디지인데 이디지가 또 우승했잖아요. 3대2로 또 힘겹게 올라가서 우승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젠지 성적만 보면 잘했지만, 아무래도 젠지 클래식의 한계, 그리고 최근 이런 여러 가지 좀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 달에 결혼하는 주용돌 감독, 앞길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생명이다. 하나생명은 정말 엄청난 든든한
딜러 라인인 초비 선수와 데포트 선수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먼저 하트 이관용 코치가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LCK 서머 후반부터 보이지 않았죠. 처음에는 뭐 성적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나중에 발표로는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캐드 조성용 선수가 내년까지 계약이 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종료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팀에 대한 정글러 자원이 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빠르게 또 새 팀을 찾아보는 게 또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약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심입니다. 농심은 고리 덕담 켈린 선수가 계약이 끝나고요. 코메 코치도 보이네요. 이 선수들 특히나 덕담 켈린 바텀의 환상적인 듀오의 높은 라인전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덕담 선수 캐리 능력 장난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 같은 경우 정말 핫한 인기 라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심 입장에서는 꼭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정글러 크로코 선수를 제외하고는 서밋 페이트 프린스 에포트 선수가 다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 외에 조커, 노바, 트래블 코치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도 정신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입니다. 아프리카 프릭스 같은 경우는 탑 기인 선수가 장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인 선수를 제외한 드레드, 플라이, 뱅, 리엔즈 선수가 모두 다 계약 종료가 되고요. 코치로는 리라 코치, 스프릿 코치 등이 눈에 띄네요. KT입니다. KT는 도란, 블랭크, 도브, 하이브리드 주스 거의 다 이적 시장에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나 이 도란 선수가 엄청난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칭 스태프는 히라이 강동원 감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원이 올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프레드 프리온인데요. 프레드 프리온은 최우범 감독님을 제외한 모든 선수, 코칭 대표, 드링커 코치님까지 포함해서 다 이적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프레드 프리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리빌딩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DRX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내년까지 또는 내후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선수가 나온 것 없고요. 송 코치님이 올해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과연 재계약을 할지 궁금하고요. CV맥스 김대호 감독은 9월 18일부로 이미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해외 여러 곳에서 오퍼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는 행선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계약은 이제 1년 그리고 단연 장기 계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선수 구성을 위해서 팀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각 팀들이 그 전부터 우리 팀에 프랜차이즈 스타가 좀 필요하다. e스포츠 같은 경우는 팀팬도 있지만 이 선수 팬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좀 묶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프랜차이즈 스타 때문에 장기 계약을 좀 많이 맺었었어. 뭐 페이커 선수라든가 기인 선수, 룰러 선수가 대표적이겠네요. 자, 그리고 S급 선수라면 팀은 장기 계약을 맺고 싶어 하겠고 선수 같은 경우는 굳이 난 단기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안정적인 연봉을 위해서는 또 장기 계약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1년 뒤에 난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선수들은 1년 계약을 주로 하네요. 자, 그래서 장기 계약은 보통 2, 3년이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3년이란 가정하에 보면 3년도 그냥 3년이 아니라 2+1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선수가 이제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가 반면에 또 팀이 1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팀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은 그 선수한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든 팀이든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연봉인데요. 연봉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LPL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연봉을 주지만 LCK 연봉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근접했을 만큼 많은 연봉을 좀 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뭐 승리상 그리고 우승했을 때 또는 롤드컵 가서 성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 옵션 이런 게 좀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는 이제 상금을 팀마다 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 광고 출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의 광고 출연료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연봉이죠. 물론 이런 인센티브들이 다양해지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연봉이 높은 게 최고다. 자, 그런데 이 연봉 협상을 함에 있어서 선수랑 게임단이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서로의 생각이 다릅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고액 연봉, 높은 연봉과 요즘에는 이 선수가 있어야 된다. 원하는 팀원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하게 되고요. 게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 스토어 오브 리그 전에 선수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무작정 높은 금액을 또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에 맞는 적정가의 연봉을 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단 같은 경우는 너가 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량, 성적, 스타성, 경력을 토대로 S에서 A급 선수라고 가정하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하겠죠. 뭐 다른 팀에 누구 얼마 받았다는데 나 그거보다 더 많이 주세요. 제가 더 잘하잖아요. 제가 더 어리고 제가 더 스타성 있어요. 라고 또 어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 부진하게 되면 저 그냥 스토브 이적 시장에 나가서 제 가치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좀 저 나갈래요. 라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진짜 이 선수 있으면 더 해볼 수 있는데 이 선수 없으면 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선수, 같이 하는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수가 남느냐 또는 나가느냐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임단은 어떨까요? 좀 정확한 평가를 하려고 하죠. 시장의 정확한 현재 그 선수의 평가, 그리고 그 팀이 쓸 수 있는 연봉의 총 상한액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야, 너 이 정도 받았고 올해 어쨌든 뭐 이 정도 연봉이 오르니까 이 정도에 계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다가 좀 안 되면 우리 팀 연봉이 지금 이거밖에 줄 수가 없다. 너한테 이런 큰 금액을 쓰게 되면 다른 선수들한테 좀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너가 중심이 되어줘야 돼. 너가 있어야지만이 다른 선수들도 계약을 할 거고 또 다른 이적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도 우리가 스카우트 해올 수 있어. 우리 팀에 데리고 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이 생각 차이를 좁히면서 양보할 부분들은 양보하고 또 이게 진짜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에 협상이 결렬이 되기도 하고요. 연봉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약은 종료가 되고요. 그러면 스토브리그가 시작이 됩니다. 자, 스토브리그가 시작이 되면은 진짜 전쟁이거든요. 바로 이제 만나자, 어떻게 하자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되면은 그 팀이 어느 정도의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협상을 하겠죠. 가격 조정이나 아니면 뭐 계약 기간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팀이 어떤 선수가 합류하느냐 등등등을 체크하고 나서 이제 고민하겠죠. 근데 그 팀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선택이 가능할까요? 아니죠. 이게 다시 또 반복이 됩니다.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그러면서 다른 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 다른 또 협상안을 또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또 반복이 돼서 이제 각 팀의 뭐 감독 또는 사무국장님, 단장님들이 이 선수를 만나러 직접 집 앞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어. 우리 팀에 더 누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랑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정신없습니다. 스토브가 시작되면. 어찌됐든 최근 트렌드는 빠르게 선수들을 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이라든가 또 디테일한 그런 조건, 그 다음에 팀의 비전 제시를 정말 프론트가 잘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많이 맛보게 되고요. 예를 들면 모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리죠. 왜냐면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 선수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다른 팀들이 SA급 선수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바로 연락이 옵니다. 뭐 국내 2개 팀 이상 해외 팀에서 연락이 오고 다행인 거는 이 선수는 이제 해외 팀은 이제 크게 관심이 없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 선수가 그 기존 팀이 아니라 다른 팀하고 계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적 시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팀이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가 만나면서 협상해야지라고 했는데 미팅 날짜까지 잡혔는데 갑자기 그 선수가 마음을 먹고 우리 팀에 오지 않고 다른 팀으로 그냥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팀 사무국들은 미치죠. 자기들의 이런 비전이나 어떤 것들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선수가 빠르게 결정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또 협상을 잘해서 빠르게 자기 팀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하면 스토브리그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스토브리그의 성공 실패는 정말 프로게임단의 사무국으로서는 정말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들의 능력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모 팀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투자를 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고요. 자, 그러면 이 팀이 과연 스토브리그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을까요?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의 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리빌딩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이 되어줄 선수를 잡아주는 건데 그 선수 같은 경우가 어떠한 선수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무조건 재계약을 할까요? 여러분이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요즘 선수들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어떤 걸요? 스토브리그 기간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계약 종료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른 팀의 오퍼를 받아보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선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본인의 운명,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본인이 혼자 그 팀에 남아있었는데 추가적인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 선수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지고 의욕도 떨어지면서 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확실히 잡고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본인 팀들만의 확실한 플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충분한 자금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선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선수와 친하는지, 그 선수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파악해야지만이 그 선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팀에 어느 정도 제시하는 조건 같은 것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능력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야지만이 소위 시장에서 S급, A급으로 평가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들 같은 경우는 이 확실하게 플랜을 잘 짜야 돼요. 한 선수에게 올인하는 그런 경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 A, B, C 이런 플랜을 짜야 되고요. 자, 먼저 A 플랜 하나만으로 잘 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T1 스토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예시용입니다. 자, 페이커 선수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감독, 잘하는 감독이 들어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 선수들을 지키면서 타 팀에 잘하는 선수를 또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T1 팬분들 박수 치겠죠? 완벽한 그런 스토브리그 기간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플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다몬기아 팀이 먼저 기존 선수들을 다 잡았던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우승했던 너구리 선수가 A 플랜으로 먼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볼게요. 이거는 물론 가정입니다. 팀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너구리 선수가 이 팀에 복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팀들과의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팀에서 더 좋은 제건 또는 LPL에서 더 뛸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A 플랜뿐만이 아니라 이 B 플랜 나올 수 있는 선수들도 좀 미리 염두에 두고 플랜을 짜야 되고요. 그리고 여차하면은 이적까지 염두에 두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내년에 다시 롤드컵 우승을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감독들 같은 경우도 많은 팀들이 좀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감독이 바뀌면 궁금하잖아요. 코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감독이 바뀌고 나서 코치들 같은 경우 같이 나가는 경우도 꽤 있고요. 아닌 경우는 이제 코치들이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독이 선임이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남아있거나 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감독이 들어오냐도 남아있는 코치들한테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미리 코치를 내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경험상 비추었을 때는 감독이 코치 인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좀 그 코치와 그 감독 간의 시너지가 좀 안 나올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코치가 있게 되면은 어떤 감독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그 팀을 운용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편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템퍼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템퍼링 같은 경우가 매년 꾸준하게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게 뭐 엄청난 템퍼링이라기보다는 기본 지켜야 될 규칙들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계속 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이런 기사가 나왔죠. 에이전트 A씨가 롤드컵 현장에 참여했었다. LCK 해설하고 있는 해설위원의 친형인데 이 관련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템퍼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템퍼링은 뭐냐? 팀과 이 관련돼 있는 사람이 다른 팀과 계약돼 있는 선수와 접촉해서 본인 팀과의 뭐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템퍼링이라고 하고요. 자, 이 템퍼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수가 나는 이제 다른 팀 가게 되니까 그 팀에서 대충 그냥 기간만 채우다 나갈 수가 있고요. 팀 같은 경우는 선수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팀의 그런 안정성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영입하려는 팀과 선수를 보류한 팀 모두의 승인이 있은 후 논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템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수한테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에이전시 관계자들 통해서 어느 팀에서 너한테 관심이 있더라더라 라고 이렇게 좀 연락이 오고, 이게 이제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가겠죠. 선수나 또는 코칭 스텝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선수가 우리 팀이 어떠한 팀이 이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 이럴 때는 사무국에 먼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게임단에 있을 때 저한테 이 선수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느냐, 이 선수 연봉은 얼마 받느냐 등등등 해서 이메일이나 또는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많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 팀의 사무국장님에게 전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상황들은 사무국과 사무국의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과 사무의 소통으로 이루어지고 LCK 같은 경우는 사무들이 회의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친한 게임단들이 있으면 우리 선수 나갈 것 같은데 너희 팀 혹시 관심 있느냐 또는 뭐 트레이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또 이적료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면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이적료가 발생하면 내 연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팀들이 생각했을 때 스토브리그에 나가서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연봉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이적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봉도 최대한 높게 책정을 해서 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보내는 팀 같은 경우도 이적료를 최대한 적게 하거나 또는 이적료를 받지 않고 보내주고 선수를 위한 선택도 많이 하게 되는 경우죠. 이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진성 선수인데,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진에어는 참 좋은 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스포츠의 찌라시 썰. 와, 진짜 비시즌만 되면은 난리도 아니죠. 어떤 팀 썰 내가 푼다, 어떤 팀 어떤 선수 어디로 이적한다 등등등등, 진짜 너무나도 많은 글들이 커뮤니티 하루에도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자, 근데 이 찌라시를 살펴보면 진짜 좀 어이없는 내용. 이게 소설인지 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 진짜 너무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도 좀 그럴싸한, 좀 그럴듯한 어느 정도 팬분들이 원하는 방향들을 좀 적어서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어디 커피숍 어디 식당에서 그 어떤 감독과 선수가 함께 있는 걸 봤다, 이런 목격담이 실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팩트가 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놀랄 만한 게 있어요.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알았지? 와, 이런 게 벌써 소문이 퍼졌어? 벌써 누가 글을 올려? 진짜로 그 중에 100개 중에 1개는 정말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으로 진짜 지인 아니면 관계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가끔 가다가 선수가 직접 글 올렸나? 또는 기자님이 글 썼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너무 정확한 내용들의 그런 찌라시 썰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리얼 팩트죠. 자, 그래서 이런 전파 과정을 잘 살펴보면 관계자들이 많이 있겠죠. 뭐 선수라든가 코칭 스태프, 팀 관계자 또는 그 주변의 지인들, 뭐 기자님 등 많은 선수들이 이 찌라시의 전파의 원동력이 되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선수 지인 쪽으로 가장 많이 유출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게임단에 있을 때 감독 코칭 스태프 또는 관계자를 통해서 듣는 소식보다 오히려 선수들 입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소문이 잘 안 나는 좀 팀들이 있는데요. 조용조용하게 선수 계약을 진행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T1인데, T1 같은 경우는 진짜 최근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은 그전에는 거의 노출이 안 되고, 특히나 연봉도 그 선수가 얼마만큼의 연봉이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 좀 많이 좀 노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 계약을 해서 직접 그 숙소 게임단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나타나야지 그때서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 제가 느끼기에 조용한 행보를 하면서 대박 이적 시장을 좀 했던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소문이 좀 잘 안 나면서 최대한 시크릿하게 이적 시장에서 좀 활약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네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찌라시나 썰이 100% 믿을 수가 없고 또 매일매일 바뀌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유명한 감독님이 뭐 북미 어느 팀을 간다더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들어보니까 바로 하루 차이에요. 근데 아니 거기랑 깨지다더라. 그래서 그 팀 안 간다라고 하루만 해도 이게 소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그 팀들이 띄우잖아요. 누구 선수 환영합니다, 아니면 그 선수 떠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와야지, 공식적인 발표가 올라와야지 진짜 사실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요소들을 그냥 비시즌에 볼 수 있는 재밌는 요소라고 좀 보는 게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토브리 기간이 이제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지만 실질적으로 팀들은 시즌 종료 후부터 스토브리가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이상 준비를 하고요. 이 기간에는 코칭 스태프뿐만이 아니라 사무국분들 정말 바쁘고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미칠 정도로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리그 기간보다 이 기간에 더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참 시즌 중일 때보다 더 힘든 느낌, 정말 밀리지 않는 느낌?
제 자신조차도 매년 재계약이라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라인별 선수 하나하나 다 따지고 또 코치들도 바뀌고 하니까 코치들도 다 신경 써야 되고 와 진짜로 미칩니다.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올해 스토브리그에 또 핫한 선수를 안 알아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이번에 이적시장 핫한 선수들입니다. 먼저 롤하면 떠오르는 선수, e스포츠의 아이콘. e스포츠는 몰라도 페이커 선수는 안다라는 진짜 e스포츠 아이콘 그 자체죠. 계약 만료가 며칠 안 남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팀에 가지는 거는 좀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선수가 이제 그동안에도 숱한 그런 이적 제한이나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진짜 엄청난 금액의 연봉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1의 원클럽맨으로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구단주란 그런 재밌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LCK에서 최고의 팀은 어찌됐든 T1이니까요. 더군다나 최근 또 롤드컵에서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같이 했던 선수들이 또 내년까지도 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의 수가 아니고서는 이 선수들과 한 1년 정도 더 하지 않을까. 최소 1년 이상은 더 T1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페이크 하면 T1, T1 하면 페이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가 생겼죠. 칸 선수가 군입대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탑 자리가 비다 보니까 다몬기아 팀이 2020년 우승을 했고 2021년 준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가면 또 우승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근접 바로 가시권의 우승권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갈지 2020년에 너구리가 들어갈지 아니면 또 FA가 되는 도란이나 라스칼 선수가 들어갈지 등등등등 관심이 좀 많은 그런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너구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에이전시 통해서 한국 팀들과 뭐 접촉 중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다시 뭐 중국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칸 선수가 빠진 다몬기아, 아니면 또 다른 LCK 팀 공백이 생긴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도란 선수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올해 KT에서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KT에서 과연 이 선수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최근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본인이 아직 어느 팀이 갈지는 모르겠다는 좀 뉘앙스를 좀 풍기기도 했죠. 자, 그리고 제가 들리는 소식에 또 의하면 해외에 활동하고 있는 또 한 유명한 또 선수가 LCK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게 없고요. 그 선수가 뛰고 있는 해외 지역 그리고 LCK 둘 다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아도 지금 급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의 가치를 알아주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팀이면 그 팀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와 진짜 최고의 또 듀오라고 볼 수 있는 쇼메이커 캐니언 선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몬기아 가방 홍보 사진이고요. 두 선수가 다몬기아의 그런 우승 엄청나게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은 이 선수 한 명당 가치가 작년에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초비 선수급 이상이다. 그러면 두 선수를 같이 데려가려면은 와 진짜 들었는데 진짜 엄청난 금액의 연봉이 두 선수한테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선수들이 과연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두 선수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팀이 갑자기 또 위에 또 확실하게 또 투자를 더 받거나 또는 또 위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또 오더가 떨어지면서 이 선수들을 또 영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과연 다몬기아가 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을 둘 다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한 명을 잡는 식으로 올인을 할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가 계속적으로 좀 LCK에서 떼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프트 초비 이 두 선수들 정말 친하죠. 작년에는 DRX 그리고 올해는 하나생명에서 든든한 딜러 라인을 책임을 졌고요. 올해 아깝게 성적이 좀 안 나왔었는데 하나생명에서 이 두 선수를 잡으려고 하면 탑 정글에서 확실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지 이 선수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적으로 또 나오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과연 이번 스토브에서 엄청나게 이 쩐의 전쟁을 펼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궁금합니다. 이 두 명의 선수 과연 어디로 갈지. 자, 그리고 유명한 이 감독 또는 선수라 그래서
팬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그래서 꼭 사무국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지는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감독이 갖고 있는 스타일이 우리 팀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또 그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또 안 좋게 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팀에 왜 안 데리고 오지? 우리 팀에 저 감독 왜 안 데리고 와? 우리 선수 왜 안 데리고 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셔서 e스포츠 팬분들이 봐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브리 기간은 정말 변수 덩어리 그 자체이고요. 엄청난 노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연봉이라든가 그리고 원하는 선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팀이 또 예를 들면 복지나 다른 부분들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 팀들이 노력을 했지만은 또 갑작스럽게 또 선수가 또 마음이 돌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스토브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감안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이 스토브 리그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에이전스 대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올해 스토브 리그 어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급 시즌이 될 것이고 어떤 선수든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계약 기간 상관없이 유망주들은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게임단들이 오픈마인드로 이적 시장에 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적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저 H드래곤이 스토브 리그를 예상한다면 정말 총만 안 들었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매년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갱신하지 않을까 싶고요. 팀팬분들은 이제 마음 막 졸이면서 환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대박 꿀잼 이적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연 e스포츠의 스토브 리그 어떤 팀, 어떤 선수가, 어떠한 감독 코칭 대표가 리그 승자가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 11월 16일 기사들이 빵빵빵 터질 것입니다. 기대해주세요. e스포츠의 스토브 리그, 모든 사람 화이팅!